175쪽 경행할 차례죠. 네. 이제 한 반 정도 본 것 같아요. 경행을 할 때도 경행이 뭡니까? 걷기 명상의 경행이에요. 음, 뭐 행선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경행이라고도 하고 용어가 많이 있죠. 경행을 할 때도 마음이 알아차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움직임을 알아차리면서 걷도록 해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걸을 때마다 알아차리면서 걸어야 합니다. 온몸 전체에 알아차림을 두어도 됩니다. 어디를 알아차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게 마하시 계열의 수행 방법과 좀 차이가 있어요. 마하시 계열의 수행 방법, 그러니까 마하시 수행센터, 판디타라마 수행센터, 참매센터 이런 데의 경행 방법은 천천히 합니다. 천천히. 천천히 하면서 뭘 봐요? 발바닥을 보게 해요. 발바닥을. 예. 왜냐면은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기는 힘드니까 아주 천천히 하면서 발바닥이 지면에서 뜨는 것, 뜨는 느낌, 나아가는 느낌, 놓음의 느낌, 또 누름의 느낌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명칭을 붙입니다. 등, 나아감, 놓음, 누름 이러면서 걷기 명상을 하는 거예요. 예. 처음에 볼 때는 발바닥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잘 좀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왼발, 오른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 명칭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마하시 계열에서는. 그리고 주로 천천히 걷게 해요. 천천히. 예. 근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지금은 쉐어미 센터를 못 가지만, 쿠데타 때문에, 쉐어미 센터를 만약에 가게 돼서 우리가 천천히 걷기 명상을 하고 있다. 그럼 누군가 와서 나를 이렇게 흔들어요. 잡아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예. 왜냐면은, 쉐어맨 수행에서의 걷기 명상은 천천히 하면 안 돼요. 일상 속도대로 하라. 일상 속도대로. 예. 그래서 쉐어맨 수행은 일반적인 일상에서의 수행을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천천히 하면 알아차리기가 더 쉽죠. 예. 근데 천천히만 훈련하니까 일반 속도로 밖에 나가서 걸을 때는 알아차림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일반 속도로 걸으면서 알아차림 해라. 라는 취지로, 그냥 일반 속도로 하게 합니다. 그리고 발바닥만 보라고 하지 않아요. 음. 알아차려지는 거는 여러 개가 있잖아요. 6가지 대상이 있잖아요. 예. 그 6가지 대상을 다 보라고 합니다. 이게 쉐우민 센터의 쉬운 방법일 수도 있고, 명상을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파사나 명상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잘 몰라. 예. 근데 이제 마하시 같은 경우는, 마하시 계열의 수행센터는 발바닥만 보세요. 이해하기가 편하잖아요. 그죠? 발바닥의 감각을 보세요. 이해하기가 편하니까 영상을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데, 쉐어민 센터는 걸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세요. 그러니까 한 개도 못 보는 사람은 모든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명상을 다른 데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 쉐어민 센터에 와서 이 얘기를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아니까 훨씬 더 쉽게 명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훨씬 더 쉽게. 음. 그래서 여러분, 바로 나오네요. 꼭 발에만 알아차림을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면 됩니다. 음. 발바닥만 보는 게 아니라 손의 움직임도 관찰할 수 있고, 소리가 들리면 소리도 관찰할 수 있고, 피부에 어떤 바람이 느껴질 수도 있고, 다 뭐예요? 다 알아차림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손이 움직이면 손이 움직이는 것을, 고기가 움직이면 고기가 움직이는 것을, 발이 움직이면 발이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무릎이 움직이는 느낌을 알아차려도 되고, 엉덩이 뼈가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려도 되고, 온몸 전체에 어떤 느낌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안내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밖에 나가서 명상 강의를 하게 되면은
수영인 방식을 알려주기는 않아요. 차라리 마하시 계열에 발바닥 먼저 보세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네. 그게 조금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여러 감각을 다 같이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이렇게 훈련합니다. 그럼 조금 더 편하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이 걸으면서 자꾸 우리가 뭐예요? 걸을 때 생각해요. 그죠? 계속 하여튼 뭘 하건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걸을 때도 생각 계속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든지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요.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켜져 있어요. 낮인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전기세다 이렇게 왜 대낮에 가로등을 켜놨나?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 어떤 사람이 지나가요? 저 사람 정말 험상궂게 생겼다. 계속 우리 마음은 뭔가를 보는 순간 중얼거려요. 그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사유하고 예. 과거에 봤던 어떤 사람을 또 떠올리고 마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주 아주 쉬운 거라도 하나를 알아차리고 가면 돼요. 발바닥이라도 좋아. 네.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면은 알아차리면 좀 확산해서 뭔가 마음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그대로 이 순간에 머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걷기 명상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걸어 다니면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의 마음은 제일 좋아하는 게 현재를 싫어해요. 제일 좋아하는 게 어디예요? 과거나 미래를 자꾸. 근데 걸을 때 어떤 감각을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면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질서가 잡혀요. 안정돼. 편안해. 어. 그리고 고통이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걷기 명상은 아무 때나 하세요. 아무 때나. 걸을 때마다 나는 알아차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면 돼요. 음. 일부러 천천히, 처음에는 좀 해보시고, 집에서는. 근데 밖에 나가서 천천히 걸으면서 걸으면 사람들이 좀비로 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아예 일상 속도로 편안하게 걸으면서 알아차리면 됩니다. 자, 계속 볼게요. 그러나 이때에도 주 대상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행을 할 때는 주 대상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이거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앉아서 명상을 하면은 제일 많이 보는 주 대상이 뭐예요? 호흡이에요, 호흡. 그죠? 왜냐면은 몸은 가만히 있으면 감각이 잘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숨은 쉬고 있으니까. 호흡의 감각은 제일 보기 편한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영상에서 처음에. 음. 근데 여러분, 걸을 때 제일 잘 느껴지는 감각이 뭐예요? 그럼 발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발의 감각을 보는 게 제일 쉬우니까 그걸 주 대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계속 볼 필요는 없어요. 예. 점점 확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이 아닌 다른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알아차린 뒤에 다시 마땅한 대상이 없을 때는 가장 움직임이 큰 발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죠? 경행을 할 때는 일단 마음이 몸에 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켜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알아차리도록 해야 합니다. 대상이 아주 선명하게 잘 느껴지는 것은 적절한 알아차림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계단을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도 항상 알아차리도록 해야 합니다. 자, 손을 바닥에 대보십시오. 여러분, 손을 한번 바닥에 대보세요. 어떻습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차가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단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느낌이 있습니다. 차고, 딱딱하고, 그리고 발목과 팔에도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마음이 가는 곳에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이것이 알아차림입니다. 그죠, 여러분? 마음의 주의를 기울이면 알아지는 거예요. 자, 다시 알아차리면서 손을 위로 천천히 들어 올려 보십시오. 조금 높게 들어 올려 보십시오. 이제 손을 천천히 내려 보십시오.
이렇게 들어올릴 때 들어올리는 것을 알아내고, 알아차리고, 내릴 때 내리는 것을 알면 됩니다. 저는 알아차림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동작을 알아차리고 있으면 돼요. 그죠? 옷을 입을 때, 팔을 낄 때, 그죠? 바지를 입을 때, 다리를 낄 때, 내가 하고 있는 동작, 그 느낌, 감각을 알면 알아차림하고 있는 겁니다. 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옷 입을 때, 상의를 입을 때, 왼팔 먼저 꼈는지, 오른팔 먼저 꼈는지 아세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신발 신을 때 왼쪽 발부터 신었는지, 오른쪽 발부터 신었는지 아세요? 잘 몰라. 왜 그래요? 마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그때 그 순간에는 내가 뭐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자꾸 자꾸. 그래서 감각이 어떤지, 느낌이 어떤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허리를 굽히면 굽히는 것을 알고, 피면은 피는 것을 알고, 여러 가지 알아차릴 게 많죠. 그렇게 계속 알아차려 보세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은 계속 지금 이 순간에만 머무는 겁니다. 예.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가지 않고 계속 이 순간에 머무는. 그렇습니다. 경행을 할 때도 이와 같습니다. 발을 들어 올릴 때는 가볍고 내릴 때는 무겁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닿았을 때는 차갑거나 단단한 느낌이 있습니다. 경행을 할 때는 바로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떤 느낌인지 너무 자세하게 보려고 애쓰는 것도 안 좋아요. 예. 그럼 몰입이 돼요.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가볍게 알면 돼요. 가볍게. 지금 경험되어지고 있는 감각을 가볍게. 음. 그래야 다른 것도 편안하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움직일 때는 마음이 움직이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연필을 잡고 있어요. 바닥에 있는 연필을 딱 쥐었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은 아, 저 연필을 주워야지 하는 의도가 먼저 있는 거예요. 어떤 행위이건 마음의 의도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미세하게 그 의도가 수행을 하다 보면 알아차려져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의도를 바르게 하는 것. 음.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를 나눠요. 근데 우리 마음에 어떤 경쟁심이 생길 수도 있고, 그죠? 질투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승부욕이 올라올 수도 있고, 어? 저 사람 무시하고 싶거나 내가 이기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죠? 그 나도 모르는 의도로 알아차려요. 예. 근데 그걸 몰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습관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있을 때 의도를 자꾸 자꾸 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지금 이 순간의 감각을 잘 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마음의 의도가 어떤지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음. 그러면 바람의 요소가 일어나면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자, 이 바람의 요소라고 나오는데 수행에서는 위파사나 수행에서 관찰하는 네 가지 시점이 있습니다. 네 가지 잣대가 있어요. 잣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사대라고 그래요. 사대. 사대는 뭐냐면은 지수화풍이에요. 지가 뭐예요? 땅, 땅의 요소. 수, 물의 요소. 화, 불의 요소. 풍, 바람의 요소.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관찰하는데 이 네 가지 잣대로 관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숨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은 이 4대 중에 뭐예요? 지수, 화풍 중에 뭐에 대한 것 같아요? 풍이죠, 풍. 그죠? 바람의 요소니까. 그죠? 예. 콧물이 흘러요. 땀이 나요. 그건 무슨 요소예요? 수의 요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4대를 갖고 관찰하는 잣대를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어떤 요소구나, 어떤 요소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는 의도가 있고, 그러면 바람의 요소가 일어나면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4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에. 이때 있는 것이라고는 움직이려는 의도와 움직임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움직임을 아는 것이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때 가볍고 무겁고 단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도와 움직임과 이것을 아는 마음만 있지 내가 움직이거나 내가 아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런 현상만 있을 뿐입니다. 이 말 어렵죠, 여러분? 우리는 움직일 때 누가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움직인다. 내 몸이다. 내 마음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위파사나 수행은 뭔가 마음을 계속 관찰하면서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아, 몸은 그냥 몸의 역할을 하고 있고, 마음은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마음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걸 이해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게 무아예요. 내가 나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해. 이제 한번 냉정하게 봅시다. 여러분, 심장이 뛰는 것을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죠? 키가 자라는 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못해요. 예. 우리가 몸의 요소 중에, 몸 중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은 극히 제한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우리 보세요. 이 몸은 세포가 생겨났다가 분화됐다가 또 소멸됐다가 이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잠깐이야, 잠깐. 그럼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의 주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마음을 컨트롤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생각도 올라와. 내가 의도하지 않은 감정도 올라와. 그죠? 계속 마음은 마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수행은 뭐냐? 그 몸과 마음이 그렇게 따로따로 역할하고 있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이해해가는 과정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할까요? 몸과 마음이 나라고 생각할 때 고통받기 때문에 그래요. 음. 근데 이것을 떨어뜨려 놔서 탈동의시, 동의시하지 않고 있을 때는 훨씬 더 편안해지는 겁니다. 음. 자, 여러분, 우울한 사람이 왜 그래요? 원인이 여러 다양하죠. 근데 우울하면은 나라는 존재가 너무 싫어. 이렇게 우울해하고 있는 나가 싫어. 그 괴로움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울한 것과 나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나는 우울이야 라고 동일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죠? 우울하면 수행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마음이 우울해하고 있다라고. 마음이 우울해. 예. 그걸 이해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어, 나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보세요. 이 책을 보면은 나라는 표현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나의 몸, 나의 마음 이렇게 잘 안 나옵니다. 예. 우리는 말할 때마다 나의 몸, 나의 마음 이렇게 많이 하죠. 예. 그냥 몸과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왜 그래요? 그것과 나를 동일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 나를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내가 주어져 있는 몸과 마음을 이해하려는 마음. 자꾸 관찰하고 이해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치 않은 나쁜 생각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마음이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구나. 나쁜 생각하는 것을 나라고 여겨봐요. 나란 인간은 정말 몹쓸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계속 볼게요. 움직일 때는 처음에는 발바닥에 마음을 붙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알아차려야 합니다. 여기서 발바닥을 먼저 하라네요. 오른발을 움직일 때는 오른발을 알아차리고 왼발을 움직일 때는 왼발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차츰 발목, 종아리, 무릎 등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처음에는 발이 바닥에 닿음이라고 닿음을 알아차려도 좋습니다. 그런 뒤에 차츰 알아차리는 힘이 생기면 오른발, 왼발의 움직임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다시 발 하나에서 들어서 놓음을 알아차립니다. 집중력이 더 생기면 발 하나에서 들어서 앞으로 놓음을 알아차리십시오.
처음에는 움직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차츰 움직이는 느낌을 알아차려도 가십시오.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다음 단계로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이 법의 성품인 실제를 아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본문에는 이 내용을 몰랐는데 여기서 이렇게 또 천천히 순서대로 하라고 안내를 하네요. 이때 발의 움직임에 명칭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마시하고 좀 다른 부분이죠. 마시는 마시 수행은 듬, 나감, 노음, 누름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데 여기는 이제 명칭 붙이지 말라는 거죠. 단지 그냥 들 때 드는 것을 알아차리고 놓을 때 놓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자연스럽게 걸어가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걸어. 자연스럽게. 천천히 하지 말고 특별하게 천천히 움직일 필요 없이 자신의 보통 걸음 그대로 걷되 단지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마하시 수행에서 이렇게 걷기 명상하면은 손을 앞으로 이렇게 모으거나 뒷짐을 지거나 이렇게 하게 해요. 그리고 시선은 2m 바닥, 2m 밑에 바닥을 보게끔 해요. 왜냐면 수행처에서 사람들이 걷기 명상하면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걷잖아요. 그죠? 근데 앞 사람의 눈을 보면은 아는 사람이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안 마주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눈을 감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을 보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요. 예. 근데 여기는 어때요? 손은 한정된 공간에서 할 때는 앞으로 모으거나 뒷짐을 지거나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다만 걸을 때 손을 흔들고 걷지는 마십시오. 우선 마음이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도 비슷하게 안내를 하네요. 예. 마음이 밖으로 나가 있으면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걸을 때는 항상 발에다 마음을 두고 느낌을 알아차리면서 걸어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걸으면서 알아차리도록 하십시오. 그 우리나라에서 이 쉐어맨 수행을 안내하는 아주 좋은 스님이 또 계세요. 저한테 공부하다가 그 스님한테 공부하러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냐뉴따라 스님이라고 그 쉐어맨 센터에 미얀마 쉐어맨 센터에 그냥 제가자로 수행을 하러 왔다 갔다 하다가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음, 예전에는 토요법회도 여기 사당동에서도 하고,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전화드렸더니 좀 지방에 내려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여기 쇼밍 수행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저랑은 뭐 수준 차이가 엄청 나시는 거죠. 근데 그 스님이 이 쉐어맨 수행을 할 때, 출가를 하고 쉐어맨 수행을 공부할 때 허리가 아파가지고 앉아있지를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떼자니아 사회도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 나 허리가 아파가지고 앉아있지 못한다. 어떻게 괜찮겠냐? 태자니아 사도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 상관없다.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 걷기 명상이 그냥 몸이 힘든 것을 풀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수행입니다. 걷기 명상도. 그래서 앉아 있어서 멍한 것을 활발하게 만들려는 의도도 있지만 늘 알아차리고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걷기 명상 훈련이 훨씬 더 좋아요. 예. 그래서 그 스님은 걷기 명상만 하고 공부를 계속 한 거예요. 예. 뭐, 그게 그래서 제약이 허리가 되면, 나셨어요? 아, 허리가. 지금은 뭐 허리 아프다는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럼 걷기 명상에서 나신 건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수행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앉아서 하는 명상만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어쨌든, 음,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차리면 하는 게 좋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 가면은요, 걷기 명상 잘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수행처 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시간 앉아 있고 한 시간 걷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어느 시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느 시간이 좋을 것 같아요? 걷는 시간. 걷는 걷는 시간이 좋을 시간. 것 같죠? 처음에 가서는 아유, 난 언제 걷지? 이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이제 한 시간 될 때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소리가 나거든요. 그럼 아, 이제 걸어야 되겠다. 물론 쉐어미는 그게 자유로워요.
그냥 내가 걷고 싶을 때 걸으면 돼. 근데 내가 이제 마음으로 약속하고 한 시간씩 앉고 한 시간씩 걷겠다. 이렇게 하면은 걷는 시간이 기다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수행을, 집중 수행 들어가서 뭐 한 달 정도 있다 그러면은 이제 앉아 있는 게 익숙해져요. 걷는 게 귀찮아져. 그러니까 그냥 앉아 있어요. 조금만 걷고 또 앉아 있어. 게을러지는 거예요. 게을러지는. 그럼 앉아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정적이 돼요. 고요해지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활발하지 않아요. 걷는 것보다. 근데 걸으면 어떻게 해요? 알아차림이 확확 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균형 있게 하려고 걷기 명상하고 정자 명상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앉아 있으면 아프니까 걷는 게 좋겠다 하지만 익숙해져요. 금방. 익숙해지고 앉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게을러서 안 걷게 되죠. 음, 그렇게 되더라고요. 경행을 할 때는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도 알아차리고 마음의 의도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마음이 움직이는 대상을 알아차리기 위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다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이쪽 발에 가면 이쪽이 움직이는 것을 알고 저쪽 발에 가면 저쪽 발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여기 이 샤오민 수행처는 물론 이제 그 단마을 법당 안에서 걷기를 이제 복도 이렇게 약간 앉아 있는데 옆으로 걷기도 하지만 음, 그 숙소하고 이 단마을하고 식당하고 거기까지 쫙 이어지는 바깥에 복도가 있어요. 그 복도가 그 야외에 마룻바닥으로 싹 만들어 놓고 위에 이렇게 천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거기를 많이 걸었어요, 저는. 왜냐면 그거 좀 길기도 하고, 예. 바깥에 걷는 게 또 느낌도 좋고 그래가지고, 거기도 걸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햇볕이 좀 없으면은 한 4시 정도, 5시 정도 되면 해가 이게 좀 지니까, 그래도 하나니까, 그, 거기 굉장히 도로같이 크게 쫙 이어져 있거든요. 거기를 걸으면서도 걷기 명상을 하고 뭐 어떻게 무엇을 걷건 이렇게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걷게끔 합니다. 음. 그래서 다른 수행처보다 걷는 사람들이 많기는 한 것 같아요. 예. 마음이 오른발 왼발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마음을 기울여야만 알 수 있지.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왼발 오른발을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거잖아요. 그죠? 발바닥의 느낌을 봐야지 하는 주의 기울임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에 빠졌어. 뭐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죠. 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한다는 것의 핵심이 바로 마음이 일을 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경행을 할 때는 자신의 행동을 억제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면서 알아차림을 지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천히 걸으면은 알아차리기가 쉬워요. 예, 천천히 하면. 모든 행동도 천천히 하면은 내가 하는 행동이 알아차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수행처에서 일부러 천천히 하게끔 하는 거예요. 마하시 계열의 수행처에서는. 근데 여기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가급적. 행동을 억제하면 긴장이 되고, 긴장하게 되고, 하루 종일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는 너무나 피곤해서 지치게 됩니다. 그렇겠죠? 자연스럽게 해야지만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 마하시 계열의 참매센터라고 있습니다. 참매센터에 제가 거기 사야도를 만나러 한번 갔어요. 큰 스님을. 택시를 타고 다른 스님이랑 같이 가서, 한번 둘러보고,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다음에 한번 거기 수행 가면 좋겠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참매센터 참 좋아요.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가고, 음식도 김치가 나옵니다. 김치가. 얼마나 좋아요. 거기 가면 김치 같은 거 먹고 싶은데. 예. 예. 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나보고 밥을 먹고 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먹으면 되냐 하니까는
저 식당 앞에서 기다리면 사람들이 올 거다. 그럼 같이 들어가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던 스님이랑 같이 이렇게 식당 앞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오는데 오고 있는 건지 서 있는 건지 뭐 하고 있는 거야? 계속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안 오는 거예요. 그 보니까 아주 천천히 가는 거예요. 아주 천천히. 굉장히 천천히 걷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참매센터는 이렇게 동작을 천천히 가리키는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이 한국 분이 참매센터에서 수행하는데 어, 아침밥을 보통 한 5시 반? 뭐 5시 이때 먹거든요. 그리고 점심을 11시에 먹습니다. 근데 점심 먹기 전에 한 30분 전에 목탁 소리가 들려요. 그럼 이제 줄 서라고, 밥 줄 서라고 이제 목탁 소리가 들리는데 이분이 참매센터에서 알아차리면서 아주 천천히 먹은 거예요. 아주 천천히. 음. 그래야 수행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죠? 아주 천천히 먹고 그리고 먹은 식기를 각자 이렇게 설거지를 하거든요. 그 수도가에 가서 설거지도 아주 천천히 하고 있었어요. 아주 천천히. 그래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점심 먹으라는 목탁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너무 천천히 한 거죠. 너무 천천히. 그죠? 여러분, 그렇게는 수행처에서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일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죠? 알아차림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자연스럽게 알아차려라 하는 게 여기 취지라는 거예요. 시험에서다. 마음이 긴장했다 싶으면 일단 먼저 긴장한 마음을 풀어줘야 합니다. 마음이 긴장하면 몸도 긴장합니다. 또한 몸이 피곤하면 마음도 풀어져서 알아차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행하는 마음은 절대 긴장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차분하고 평화로우면서 편안하고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쉐어민 센터에서는 알아차림의 첫 번째 대상이 뭐냐? 긴장이에요, 긴장. 음. 사람들이 여러 번 명상을 편안하게 할 것 같죠? 편안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애를 써가면서 긴장하면서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음. 근데 내가 만약에 명상을 하는데, 수행을 하는데 긴장하면서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요. 지쳐. 예. 하루 이틀은 하겠죠. 일주일은 하겠죠. 힘들어요. 자유롭게, 편안하게, 스스로를 좀 부드럽게, 이완을 많이 시키고, 그렇게 명상하면 명상 자체가 편안합니다. 예. 명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걸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뛰어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힘들 게 뭐가 있어요? 힘들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명상만 하면 힘들어. 어. 왜 그래요? 잘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긴장하면서 하기 때문에. 예. 그거를 먼저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긴장을 좀 이완하는 거. 제가 뭐 다른 수업에서는 좀 안내해 드리는데, 긴장을 이완시키는 방법 중에 아주 탁월한 방법이 뭐냐면은, 미소 짓는 거예요, 미소. 살짝 입꼬리를 올려서 미소 짓는 거. 예. 그럼 긴장이 많이 이완됩니다. 예. 마음이 편안해져. 실질적으로 미소를 지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발표해요. 음, 긴장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긴장감을 알아차리고 입꼬리를 살짝 올려서 미소를 살짝 지어보세요. 신기하게 좋아져요. 예. 그건 위발라 람시라는 미국 스님이 만든 그 법문에서 제가 들었는데 저는 그거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제 출가했을 때 탁발라 가잖아요, 아침마다. 바로 들고 이제 길거리 가면서 이제 밥 타고 막그 탁발 나가는데 긴장이 많이 돼요. 처음에 나갈 때는. 왜냐면 맨발로 걸으니까. 맨발로 1시간 걸으면 막 병 깨진 것도 있을 수 있고 동물 막 개구리가 죽어 있기도 하고 예. 그리고 막 침 뱉어놓은 것도 많고 그 미얀마 사람들이 꽁이아라는 걸 하거든요. 이파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석회가루랑 해가지고 씹는 담배예요. 그거를 씹어가지고 삼키는 게 아니라 침을 뱉어요. 바닥에다. 근데 그 침이 빨간색이야. 그래서 약간 피 같아요. 예. 그 꽁이아라고 하는데 그걸 많이 하거든. 그냥 바닥에 땅바닥에 그 빨간 게 막 그거 밟기 싫잖아요, 솔직히.
그 긴장이 되는 거야. 음.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그 유발라람씨 스님의 한 법문을 드는 거를 기억을 해대고 미소를 조금씩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데 막 긴장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예, 좀 편안해져요. 여러분, 긴장이 있을 때는 긴장을 안고 수행하지 마세요. 긴장을 조금 내려놓고 수행. 그래야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수행자가 해야 할 일은 알아차리는 것 단 한 가지 뿐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알아차려야 합니다. 완전하게 매 순간 알아차림을 지속하십시오. 여러분, 이래요. 내가 공원 산책을 하고 있어. 그러면 공원 산책을 하는, 만약에 한 30분을 산책한다? 그걸 다 깨워서 알아차리기 처음에 쉽지 않아요. 그럼 마음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부터 저기 나무까지 알아차리면서 가겠다 하는 마음을 두세요. 그리고 발바닥을 알아차리든지, 다른 것을 알아차리든지, 거기까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또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저기까지 갈 때는 알아차리면서 가야겠다. 마음으로 약간 다짐을 하면은 알아차림이 잘 돼요. 예. 근데 늘상 알아차려야지 우리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걸으면서 얼마나 알아차리면서 걸어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나는 이럴 땐 알아차려야지 하고 마음에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조건. 저는 이래요. 가끔 이제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잖아요. 아파트에서. 그때는 알아차리면서 가야지. 내가 마음으로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 들고 문을 딱 나가는 순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알아차리면서 가야지. 예. 그러면 그만큼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걷기 명상은 여러분이 특별히 시간을 만들지 않더라도 산책할 때, 출퇴근할 때, 어, 언제든 내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알아차리면서 가야겠다 하는 마음을 기억을 해두세요. 그럼 그게 그만큼 지켜져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넓혀보는 거예요.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길게. 그러다 보면은 알아차림이 아주 아주 많이 됩니다. 음. 그 일상에서 수행하기가 참 좋은 거예요. 자, 또 4번 볼게요. 음식 먹는 영상도 중요하죠. 음식을 먹을 때 어떤 마음으로 먹어야 합니까? 알아차림하면서 먹어야 합니다.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무슨 마음으로 먹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대개 사람들이 먹을 때는 항상 탐심을 가지고 먹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음식을 먹을 때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방법 쓰면 정말 좋겠죠? 예. 제가 이 쉐어맨 센터에 있을 때 저녁을 안 주잖아요. 윗바다나 수행처에는. 오후 5시에 주스 한 잔 줘요. 그게 뭐 배불러요? 배 안 부르지? 그러니까 점심을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먹는단 말이에요. 식판이 요만해요. 크지가 않아요. 요만해. 동그란 식판이 있는데 거기에 높이를 막 이만큼 쌓아가지고 아직 제주도 좋아. 산처럼 이렇게 싹 쌓아갖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딱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럼 밥 먹기 전에 노래 부르거든요. 그게 이제 뭐 약간 음, 모든 생명에게 자해를 보내는 노래 같아요. 그걸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잠깐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먹는데 그때 사람들의 이 표정을 보면은 이게 욕심이 보여 눈에서. 음, 빨리 먹고 싶다, 많이 먹고 싶다는 그게 보여.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음식을 요만큼 퍼오면은 그건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 그죠? 딴 사람이 뺏어 먹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천천히 먹어요? 안 그래. 아주 빨리 먹어요, 아주 빨리. 탐심으로 먹어서. 예. 그래서 뭐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욕심을 낸다고 더 많이 먹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우리 몸이 뭐 한계가 있는데 내가 욕심을 내고 있나? 탐심이 있나? 아닌가를 살짝 알아차려 보세요. 살짝 알아차려. 제가 여기서 수행할 때 먹기 명상이 너무 안 된 거야. 저는 먹을 때 너무 긴장을 하더라고요. 예, 왜냐면은 이 미얀마 음식이 어, 짜기도 하고 느끼하기도 해요. 참 희한해. 그리고 여러분 고수 아세요? 고수? 고수 좋아하세요?
그 고수 좋아하는 분도 있고 고수 못 먹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고수 이파리가 요만큼만 들어가도 그걸 빼야 돼. 그게 제가 먹으면은 막 약간 느끼하고 약간 속이 막 뒤집히는 것 같아가지고 태국 가서도 음식 할 때 고수 빼달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고수를 굉장히 많이 넣어요. 근데 거기서 빼줘요? 아니잖아요. 그 단체 급식이잖아. 음식마다 다 넣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 긴장이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빨리 먹게 되더라고. 음. 그리고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줄이 쫙 서요. 그 줄 기다리기도 귀찮으니까 나는 막 빨리 먹고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다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떼자니아 사회자한테 물어봤어요. 수행을 그때 한 100일 정도 가까이 했는데 출가해서 알아차림 다 잘 된다. 나는 걷기 명상도 잘 되고 말할 때도 잘 되는 것 같다. 근데 먹을 때는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물어봤어요. 인터뷰할 때. 그랬더니 떼자니아 사회자가 멈춰라.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기 약간 충동으로 먹게 되면 계속 빨리 먹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다가 젓가락 놓고 잠깐 멈춰 있는 거예요. 잠깐 멈춰서. 몸과 마음이 어떻게 하고 있나, 이 순간. 그걸 한번 살짝 보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먹을 때는 오감이 다 작용돼요. 오감이 다 작용돼요. 어떤 이 탐심이 오감이 다 작용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멈추면 그게 보여. 먹을 땐 몰라.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먹는 거. 그렇게 하니까 알아차림이 조금씩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알아차림할 때 의도, 아까 말씀드렸죠. 의도, 마음의 의도가 뭔지를 아는 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욕심의 의도로 먹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의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마음으로 먹는가를 알아차린 뒤에 먹어야 합니다. 만약 탐심이 있다면 먹는 것을 중지하고 다시 그 마음을 알아차린 뒤에 먹어야 합니다. 중지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뒤에 다시 지금 무슨 마음으로 먹는가를 알아차려서 탐심이 없을 때 식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탐심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제가 요새 태국에서 너무 방만하게 식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살이 살짝 찐 것 같아가지고 한국 와서는 지금 한 끼만 먹고 있어요. 제대로 된 건 한 끼. 아침은 뭐 계란 몇 개, 저녁에는 그릭 요거트 먹고 또 여기서 또 달리기를 많이 하니까 살이 많이 오르고 보니까 많이 빠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녁 때 되면 배고프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배고프니까 뭘 먹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배고픔을 그냥 그대로 한번 머물러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고픔이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변화돼요. 변화돼. 뭔가를 먹고 싶다는 충동은 변화돼요. 항상. 그래서, 지금 되게 배고픈 점수가 한 10점 정도 됐는데, 조금 지나니까 잊어버렸네?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걸 조금 이해하면은 음식으로부터 오는 충동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예. 이 충동이 계속 갈 것 같고 이 충동을 없애려는 마음에서 먹는단 말이에요. 해결되니까. 우리는 해결하려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수행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아, 충동이 어떤가 관찰해 보는 거예요. 머물러 보는 거예요. 기꺼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충동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변화돼요. 자연스럽게. 예. 그러면, 변화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막 배고파도, 아유, 좀 변화되겠지, 뭐. 변화된다. 그럼 하루에 여러분, 한 끼를 언제 드세요? 점심 때 먹어요, 점심 때. 음. 아침에도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요? 아침에는 제가 운동 갔다 오면 좀 늦은 시간이니까 어차피 오늘은 뭐 계란 삶은 거 한 3개 먹었어요. 예.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점심 시간 되니까 만들고 뭐하고 먹으면 한 1시 가까이 해서 먹고 그리고 한
저녁 때는 그릭 요거트 조금 먹고. 예. 그렇게 먹으면은, 그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몸이 가벼워지고 잠이 잘 와요. 저녁을 많이 먹으면 잠이 계속 부대끼거든요. 근데 공복에서 잠을 자면은 굉장히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예. 몸이 아주 가벼워져요. 머리가 맑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요. 예. 그, 달리기에도 머리가 맑아지고. 예. 그 느낌을 알게 되니까 자꾸 이게 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어차피 수행처 들어가면 오후 불식이잖아요. 그죠? 음. 정오에는 밥을 안 준단 말이에요. 일상에서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하기 힘들겠지만, 한 4시, 5시에 먹고, 그다음부터 먹지 않는 걸로. 예. 그래서 공복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면은, 어, 치매 예방에도 탁월해요. 세포가 새롭게 바뀌니까. 그래서 간헐적 단식 하면 좋습니다. 이처럼 먹을 때 먹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탐심으로 먹는가, 성급한 마음으로 먹는가, 아니면 편안한 마음으로 먹는가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꼭 공양하는 시간에만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방에서나 또는 다른 곳에서 음식을 봤을 때, 과자를 먹을 때, 그럴 때마다 내가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먹을 때 성급한 마음이 일어나는가, 탐심이 일어나는가, 더 먹으려고 하는가, 배가 부른데, 배가 부른데도 많이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아차리면서 먹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 휴가 기간에 밥은 안 먹은 것 같아요. 밥은 안 먹었는데, 거기 이제 아침 이제 브런치 시키면은 그 식당에서 그러면 식빵이 이렇게 조그만 게 버터랑 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거랑 뭐 계란도 나오고 베이컨도 나오고 뭐 콩도 나오고 야채도 좀 나오고. 근데 제가 그 탄수화물을 안 먹었었잖아요. 그 안 먹다가 그 식빵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두 조각이. 버터에 발라서 먹는 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 식당을 좀 가기도 하고. 그리고 바이에서는 그 아침에 죽을 파는 데가 있어요. 죽이 그 계란도 띄워주고 그 버섯도 넣어주고 생강도 넣어주고 닭고기도 넣어주고 그리고 거기 뭐 약간 간장을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먹는데 하얀 죽이거든요. 맛있어요. 제가 탄수화물 안 먹다가 그 죽을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러니까 달리기 하고 거기 오토바이 타고 가서 또 죽 먹고 아 음식이요 여러분 진짜 이 땡기는 게 말도 못하게 그 중독성 있는 거. 뛰면서 그 생각하는 거 계속. 오늘은 죽 먹을까? 식빵 먹을까? 오늘 아침 뭐 먹지? 계속 그 생각하면서 뛰는 거예요. 예. 한번 먹어봤더니 맛있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 와서 또 안 먹기 시작했는데, 예. 뭐 라면도 한번 끓여 먹어보고, 시커 먹었습니다, 그래도. 자,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이 중독이 많이 생겨요. 생각보다. 예. 몸에 좋지 않은 것은 많이 줄여야 됩니다. 알아차리는 습관은 약하고 탐심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차리면서 먹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알아차리는 습관이 약하고 욕심이 강하면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아주 작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걸 알아차림으로써 인해 가지고 도움을 받는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지금 마음이 이렇구나. 그래, 이럴 수 있지. 그래서 도움을 받는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주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알아차렸지만 이거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지가 않아. 그 괴로움이 굉장히 계속 또 머물러 마음에서. 그건 왜 그러냐? 내가 갖고 있는 지혜보다 번뇌의 힘이 더 셀 때 그런 거예요. 예. 탐심, 이 먹을 것도 그래요. 내가 알아차리려는 힘보다
이 욕심의 힘이 더 세면은 알아차려지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음. 그냥 억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아차리는 힘을 자꾸 자꾸 늘려야지. 예, 자꾸 자꾸 훈련해 보는 거예요. 예, 훈련밖에 없어요. 그냥 저절로 되진 않아요. 그래서 알아차리는 습관은 약하고 탐심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알아차리면서 먹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알아차려서 마음이 일단 편안해졌을 때는 탐심도 없고 성급한 마음도 없고 들떠있는 마음도 없고 긴장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먹는 것은 이때 먹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뭘 먹을 때 이런 마음 없이 먹는 적 있어요? 몇 번이나? 별로 없어. 그죠? 예. 긴장하는 마음 있고 성급한 마음 있고 들떠있는 마음 있고 제가 아직도 못 고치는 습관이 음식을 빨리 먹는 거예요. 빨리 먹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영성가를 식사를 초대해가지고 밥을 먹는 걸 봤더니 저 사람은 글렀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음식을 빨리 먹는다는 거야. 욕심으로 빨리 먹는다는 거예요. 예. 저도 그래요. 그게 잘 안 고쳐져요. 예. 왜 그래요? 사띠의 힘보다 탐심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멈춰보라고. 의도적으로 멈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욕심이 나를 이끄나, 지혜가 나를 이끄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행처에서 먹기 명상 이거 먹을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부르려고 먹는 게 아니다. 알려고 먹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몸과 마음의 어떤 속성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먹는 거지, 배를 채우려고 먹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행자는. 음. 그러니까 어느 때든 수행을 해야 돼요. 그걸로써 나를 이해해가는 과정이죠. 몸과 마음은.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을 먼저 보고 난 뒤에 이런 마음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는 음식을 뜰 때 뜨는 것을 알아차리고 들어올릴 때 들어올리는 것을 알고 입에 넣을 때 넣는 것을 알고 먹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팁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밥 넣고 반찬 넣고 국 떠서 넣고 계속 이거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죠? 입안이 비워지기 전에 또 뭔가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죠? 밥 먹을 때. 알아차리면서 먹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밥을 먹고 젓가락 내려놓고 숟가락 내려놓고 다 씹어서 먹은 다음에 반찬 먹고 젓가락 내려놓고 이러면 도움이 돼요. 예. 만약에 젓가락까지 내려놓긴 귀찮아. 그러면 충분히 맛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 다음 것을 하고, 그러면 도움이 됩니다. 음. 그, 그러면 알아차리는데 아주 그 돼요. 쉽진 않지만, 그죠? 음. 식사를 할 때, 시작할 때, 바로나 그릇에 음식을 알맞게 담아야 하고, 식사를 할 때 수저를 들고 음식을 가져올 때, 입에 넣을 때, 그리고 한 입 씹을 때, 씹고 난 후에 삼키는 것까지 모두 알아차려야 합니다. 바로가 뭐예요, 바로? 스님들이 쓰는 밥그릇이에요. 거기다 이제 탁발 나갈 때 바로 들고 나가고, 어, 보여드릴까요? 제가 바로 보여드린 적 있나요, 여러분께? 이게 바로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메고 다니기도 하는데, 거의 뭐 매지는 않고요. 이렇게요. 제가 출가했을 때 한국 스님 한 분이 바로가 두 개 있다고 저에게 이걸 줬어요. 근데 그 스님도 참 좋은 분인 게, 좋은 걸 저한테 주시고, 그분은 좀 낡은 바로를 쓰시더라고요. 마치 옛날 요강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음. 이거는 제가 쓴 게 이제 알루미늄 바르고,
이제 스님들은 좀 검은색으로 된 바루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게 이제 탁발 나가면 이렇게 들고 있다가 사람들이 밥을 줄 때 싹 여는 거예요. 여는데 밥이 당기겠죠? 예. 그리고 이제 밥 수레가 따라와요. 그러면 그걸 주면은 거기에 이제 봉사하는 까삐아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통에다 넣고 다시 저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걸 또 들고 다니면서 주는 거예요. 가끔 이제 밥 말고 과자나 이런 거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뚜껑을 이렇게 싹 이렇게 열어가지고 여기다 담는 거야. 여기다 이렇게 위에 올려가지고 갖고 오다가 아이들이 오면은 아이들 주는 거예요. 갖고 올 수도 있고. 근데 스님들 식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바루를 이렇게 양반 자세로 앉아가지고 이 서타구니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요. 껴요, 이렇게. 그러면은 바루를 받치는 받침대가 요만한 게 있어요. 요만한 게 거기에 이거 올려놔. 이렇게 하고 밥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네 명이 앉아 있는데 제일 고참부터 밥을 퍼요. 밥을 딱 풀면 그 다음 사람한테 주는 거야. 그 사람도 밥을 푸고 그 다음 사람한테 줘요. 예. 그리고 반찬을 또 고참이 반찬이 몇 개 있을 거잖아요. 또 퍼. 그리고 그 다음 사람한테 주면은 또 그 사람 퍼. 그러니까 그, 그 밥상 안에 있는 것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다 밥과 반찬을 다 넣어요. 다 넣고, 예. 그리고 이렇게 하고 고개를 좀 숙이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숟가락으로. 음. 스님들은 그렇게 먹어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먹기 명상 한번 해봅시다. 먹을 때마다 내가 얼마만큼 알아차리고 먹나 한번 훈련해 보세요. 예. 커피를 마실 때도 알아차리고, 과자를 먹을 때도 알아차리고, 밥을 먹을 때도 알아차려 보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9시 30분에, 9시 30분 동안 여러분 쉬는 게 아니라 집안일 하셔도 좋고, 청소를 하셔도 좋고, 씻으셔도 좋고, 알아차림을 유지하세요. 그리고 30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